시의원님들, 제정신이십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 도시가 다른 나라 지하철을 배우자고요? 샌프란시스코 시청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의장 사라 리처드슨이 시의회 제안서를 내팽개치며 일어선 것입니다. 매달 수십 건의 지하철 사고, 시민들의 끊이지 않는 민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시의원의 말에 리처드슨 의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테슬라, 구글, 우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여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곧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만들 겁니다. 그런 우리가 왜 한국의 지하철을 배워야 합니까?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도시계획위원회 의장 사라 리처드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얼마 전 있었던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30년간 도시계획가로 일하면서 저는 우리 샌프란시스코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모든 열정을 바쳐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한 도로를 설계하고 플라잉카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 달 전 제 책상 위에 올라온 시의회 보고서 한 장이 저의 모든 자부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더군요. 처음에 저는 그 보고서를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 도시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모여있는 혁신의 메카였으니까요. 구글, 애플, 메타 이런 기업들이 있는 우리 도시가 무엇이 부족하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시민들의 민원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죠. 보좌관이 전해준 최근 민원 현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장님, 최근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지하철을 경험해본 시민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더군요.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회사 임원이었던 스미스 씨는 한국 출장 다녀온 후에 우리 지하철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고 청원을 올렸고, 지난달 한국 여행을 다녀온 브라운 교수는 서울 지하철의 정확성과 청결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시의회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답니다. 관광객들도 인터넷에 한국의 지하철 경험담을 올리면서 우리 도시를 비교하고 있고요. 한국 지하철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지하상가까지 있어서 쇼핑하기도 편리하다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수많은 시민이 서명한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한국처럼 만들어달라는 내용이었죠. 특히 한국을 다녀온 시민들의 의견이 뼈아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회사 임원들, 관광객들,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모두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극찬하고 있었으니까요. 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지각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시민들,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한숨 쉬는 노인들, 더러운 역사에서 불편을 겪는 관광객들, 그리고 최근에는 뉴욕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서브웨이 푸싱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갑자기 뒤에서 밀쳐져 선로에 추락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의회는 결국 제게 한국 방문을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니 직접 가서 보고 배우라는 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도시계획 전문가인 제가 다른 나라에 배우러 간다니요. 게다가 그곳이 하필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니. 하지만 지난주 시민공청회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의장님, 밤늦게 지하철을 탈 때마다 너무 무섭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누군가 뒤에서 밀지는 않을까, 폭력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퇴근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의 도시라면 왜 시민들은 이런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혁신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실은 허상은 아니었을까? 첨단 기술만을 쫓다가 정작 시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는 놓치고 있던 건 아닐까?
이런 복잡한 생각을 안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다녀와서 형식적인 보고서나 작성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일주일간의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값진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어왔던 혁신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눈앞이 흐릿할 정도로 피곤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서울시 교통정책과 김태중 국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그는 택시가 아닌 공항철도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저는 내심불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피곤한데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 국장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43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지만 택시는 교통체증 때문에 2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공항철도에 올랐습니다.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넓은 좌석, 수화물 보관대, 깨끗한 실내. 특히 수화물 보관대는 여행객을 배려한 섬세한 설계가 돋보였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이것이 우리 샌프란시스코와 얼마나 다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우리 도시에서는 지상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와이파이가 이곳에서는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끊김없이 작동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정시성이었습니다. 김 국장이 말한 대로 정확히 43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지연이 일상인 우리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초단위로 정확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 내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반짝이는 바닥, 쓰레기 하나 없는 공간. 처음에는 청소 인력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김 국장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설치된 투명한 안전벽은 우리 도시가 왜 그토록 많은 추락 사고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시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자 실내는 호텔처럼 쾌적했습니다. 냉방이 완벽했고 좌석은 깨끗했으며 바닥은 물 한 방울 없이 말끔했습니다. 천장의 전광판에는 다음 역과 환승 정보가 한글과 영어로 번갈아 표시되고 있었는데 이건 역시 단순한 정보 표시가 아닌 실시간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들의 질서의식이었습니다. 한 노인분이 탑승하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조용히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이것은 단순한 시설의 차이를 넘어선 시민의식의 차이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전용 공간 표시를 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지하철에는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ADA 미국 장애인법 규정에 따라 휠체어 공간은 있지만 안내견을 위한 별도의 공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죠. 우리는 첨단 기술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섬세한 배려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김 국장은 우리가 다음으로 향할 곳이 강남역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놀라워서 더 이상의 놀라움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면서 저는 우리 도시와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는 인터넷이 제공되고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첨단 도시의 모습이 아닐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역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그토록 칭찬했는지, 왜 우리 도시의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겨우 첫날 첫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게 될 것들은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일까요? 강남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도시라 자부하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한없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 국장이 건네준 주황색 교통카드를 살펴보는 동안 제 시선은 매표소 옆에 있는 낯선 기계로 향했습니다.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환급기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기계인가요? 저도 모르게 궁금증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국장의 설명은 의외였습니다. 일회용 카드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500원의 보증금을 받았다가 사용 후 반납하면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마침 한 외국인 관광객이 카드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회용 티켓은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작은 카드 하나까지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개찰구를 지나면서 발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 앱을 실행해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플라스틱 교통카드나 일회용 종이 티켓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미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김 국장에게 KTX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속철도 역시 70% 이상의 승객이 모바일 티켓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연간 수십 톤의 종이가 절약된다니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역사 내부를 둘러보다가 쓰레기통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캔으로 분리된 수거함이 있었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김 국장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과연 이런 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 섰는데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었습니다. 아, 역시 한국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만 번드르르해 보였지 결국 기본적인 시설 관리도 안 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제가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올리는 순간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 김 국장을 바라보았더니 그가 빙그레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센서가 사람을 감지했을 때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고장 난 줄 알았던 에스컬레이터가 사실은 첨단 절전 시스템이었다니요. 제 선입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국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역사 내 모든 조명이 LED라는 것, 열차가 제동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재활용한다는 것, 심지어 화장실의 세면대도 절수형이라는 것까지. 작은 것 하나하나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죠. 하지만 시민들이 조금씩 이해하고 동참하면서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한 시민이 음료수, 캔을 들고 멀리 있는 분리수거함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렀을 때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선 무료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는 지하철 화장실을 유료로 운영하거나 아예 폐쇄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무료로 개방하면서도 그 관리 상태가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깨끗한 것은 물론이고 모든 시설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절수형 변기, 센서식 수도꼭지, 친환경 인증 청소용품까지. 무료라서 관리가 안 될 거라는 우리의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자율주행차와 플라잉카를 개발한다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일상에서 필요한 이런 작은 혁신들은 하지 못하고 있었죠.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들입니다. 김 국장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혁신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기술보다 시민의 삶과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배려가 진정한 혁신이었던 것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다른 나라 시민들의 의견이 궁금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셨나요? 뉴욕에서 온 부부였습니다. 은퇴 후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한국이 특히 마음에 들어 벌써 세 번째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부인께서 한국의 대중교통이 너무 편리하고 안전해서 매번 놀란다고 하시더군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뉴욕의 지하철과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부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더럽고 시설은 낡았으며 항상 지연되고 범죄 위험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지하철은 마치 호텔 같다고 했죠. 그때 열차가 역에 진입했고 스크린도어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부부는 이 시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뉴욕에서 누군가가 다른 승객을 밀어서 선로에 빠뜨리는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매년 수십 명의 시민들이 선로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의적인 밀침 사고부터 취객의 실수까지 이 모든 비극이 스크린도어라는 기본적인 안전시설 하나만 있었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이런 사고들을 방치해온 것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김 국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도 스크린도어 설치 전에는 연간 수십 건의 사고가 있었지만 설치 후에는 그런 사고가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공기질 개선, 소음 감소, 냉난방 효율 향상까지 다양한 부가 효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듣고 있던 시카고에서 온 청년도 자신의 의견을 보탰습니다. 그의 도시에는 이런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서 매번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국의 시스템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김 국장은 스크린도어의 기능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열차가 출발하지 않고 옷이나 가방이 끼어도 즉시 감지에 멈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매년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율주행차 개발에만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정작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미스 부부는 다른 안전시설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설치된 CCTV, 눈에 잘 띄는 비상벨,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영무원들의 대기. 모든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뉴욕시의회에 민원을 넣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처럼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달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졌던 오만한 태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김 국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도 변화가 필요해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김 국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모든 도시 발전의 기본이 되어야 하니까요. 홈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며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화려한 미래 기술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새로운 샌프란시스코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첨단 기술과 시민의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혁신 도시가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김 국장의 안내로 대한민국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벽면 가득 펼쳐진 거대한 스크린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열차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의 직원이 시스템을 시연해 주었는데 그 정교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열차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열차 간 간격도 자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한 열차에서 경미한 기계 문제가 감지되자 즉시 정비팀이 출동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모든 시설과 장비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는 이 시스템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 기술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시청에서 교통정책과 담당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것,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건설 초기의 사진들을 보며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스크린도어 없이 위험에 노출된 승강장, 지저분했던 역사 내부, 긴 대기줄.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둘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저는 우리 도시의 현재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시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시민의 안전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전시설, 편의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단시설. 이런 우선순위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측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자문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김 국장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시설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안전과 배려가 문화가 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김 국장과 나눈 마지막 대화에서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이 출장이 못마땅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입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높은 건물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민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연구하며 단계별 도입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연구비의 일부를 전용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 시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반발할지도 모릅니다. 왜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배우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의 한국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샌프란시스코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시민들. 바로 그것이 제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